네, 이번 영상,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1950년대 이후 대표 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인데요. 이 곽재구 시인의 대표작이고 80년대를 대표하는 시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거는 1980년대 이거를 대표하는 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진짜 인기가 많았던 시라고 해요. 쌤도 80년대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시라고 합니다. 뭐 대표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하려나요? 아무튼 그냥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 이 시로 이 곽재구 시인이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렸죠. 이제 내용을 볼 건데 보기 전에 이 시는 어떤 시냐면 고향으로 가는 막차를 기다리는 기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을 이제 간결하게 그린 시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유명했고 인기가 많았는지. 참고적으로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은 아니에요. 지어낸 어떤 가상의 역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차 하면 뭔가 쓸쓸한 느낌이 좀 드나요? 쓸쓸함.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겨울입니다. 지금 계절적 병역이.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겨울이니까 좀 차갑죠. 차가운 이미지 느껴지고요.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요거는 따뜻한 이미지죠. 난로, 따뜻한.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이 감기에 쿨럭이고 졸고 요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반적인 그런 일상적인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요건 이제 뭐 좀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 이제 긍정적인 예, 긍정적인 과거죠, 과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식구죠. 던져 주었다. 요거는 이제 화자의 어떤 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의식, 또 위로, 이걸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연민과 위로를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추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톱밥이라도 던져줘서 난로를 더 따뜻하게 한다. 외로가 아니고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 쪽으로 유출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청색의 손바닥, 왜 손바닥이 파란색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이 시렵다 이런 말이죠. 그죠? 시려움. 손. 그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가져간 선물이죠. 고향 선물.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기침 소리, 담배 연기, 그죠? 고단한 삶을 표현하죠. 고단한
삶을 표현합니다.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이게 이제 네. 위로. 아이고, 위로. 아이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눈꽃은.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원. 눈 덮인 곳이란 눈에 덮임, 그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 감정도 눈에 다 덮여서 안 보인다. 그지? 이 부정적 감정도 자정이 넘으면 사라진다.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네, 여길 또 좀 잘 봐야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니까 요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 나는 한 줌의 눈물을 이번에 눈물로 이게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네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요? 여기랑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 근데 요게 달라졌죠. 눈물, 톱밥, 그지? 저 반복하긴 했는데 조금 변주를 했죠. 그래서 눈물을 던져줬다. 왜 눈물이 던져졌다고 표현했습니까? 당연히 그 연민과 위로를 표현하는데 더 극대화한 거죠. 극대화. 감정을. 눈물을 던져줬다. 내가 공감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로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눈물을 뿌려준다고 이제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또 위로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시의 좀 특징을 좀 몇 개 볼까요? 뭘로 쓸까요? 초록색을 쓸까요? 네. 일단은 간결하고 특징이 어떻습니까? 간결. 그리고 절제된 어조가 쓰였습니다. 절제된 어조 쓰였고, 두 번째로는 차가움과 따뜻함 이미지를 좀 대조해서 표현했죠. 대조. 이런 특징이 있죠. 네. 자, 내용 볼까요, 이제? 문제 볼까요? 1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했다.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맞죠? 대합실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다양성을 표현, 이거 틀렸죠? 정답이 3번입니다. 다양성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모습을 표현했죠. 그죠? 시적 화자는 대합실의 인물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맞고, 밤열차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을 표현했다. 맞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사평역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봤어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북어 보세요. 북어. 자, 여러분 북어 좋아합니까? 북어가 뭔지는 알죠? 북어라고 하면은 명태를 말린 거죠.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말려져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오랫동안 보관도 하고 또 이제 북어 하면은 뭐 이렇게 북어 말려져 있는 거죠. 말려져 있는 거 이렇게 그죠? 딱딱 북어국도 끓이고 막 뜯어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근데 북어국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어른들 중에는 왜 북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을까? 이 최승우라는 사람이 이 북어는 현대인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하는 시입니다. 현대인의 무기력함 비판.
아니십니다. 그럼 좀 느낌이 오죠. 아, 북어를 어떤 현대인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구나. 요게 조금 느낌이 오죠.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네. 이 북어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디 있습니까? 어떤 비판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말합니다. 현대인. 그래서 죽어서 하루 더 기다리는 그런 북어들, 그지? 이미 죽어 있어요, 그죠? 북어들의 일개 분대라고 표현을 했잖아. 분대는 여러분 어디에서 쓰는 말인지 알아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래서 이 시가 1980년대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 시기니까 그걸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나랑이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꿰어져 있었다. 그죠?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 나란히 있으니까 획일화된 모습. 이 획일화됐다 하면은 군사정권, 그치? 군사정권 비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현대인의 무기력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혀가 움직이질 않아. 말을 안 하니까 딱딱해요. 그죠?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아이고 다시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 말의 변비증, 무덤 속의 벙어리, 이런 것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좀 침묵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그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뒤에도 있어요. 이런 거. 빳빳한 지느러미, 그죠?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다 이거죠, 그죠? 막대기 같은 생각, 뭐 다 똑같네요. 다 합시다, 그죠? 다 똑같아요, 그죠?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 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 요거는 좀 의미가 다르지. 요거는 네, 생의 의지죠. 삶에 대한 의지. 의지, 그리고 뭐 비판의식, 사회 비판의식.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거는 화자의 다시 화자의 현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아, 참 현대인들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침묵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획일화돼 있고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있을까 참 말도 못하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 이게 느닷없이 그지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너도 북어지 하면서 그죠? 뭐랄까 여기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지금 북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화자한테 말하고 있어. 화자한테 그지? 그래서 참 현대인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참 체념적이고 목표도 없어 보이고 불쌍하다 하고 있는데 북어들이 나한테 너도 북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의 화자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죠.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객전도가 된 거죠. 내가 비판하다가 내가 비판 대상이 됐어. 나도 참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수동적이게 살아왔다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자가. 근데 나도 비판받고 나니까 내가 딱 떠올린 거야. 나도 이렇게 현대인이랑 똑같구나. 나도 침묵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비판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비판받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저 문제 봅시다 이제. 이거 정리만 할까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이제 특징.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됨. 그죠? 그리고 시적 대상을 생생히 묘사했죠. 생생히 묘사하여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구체적으로 표현함. 그러니까 어떤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북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무기력함, 무생명성, 또는 또는 뭐가 있습니까? 수동적 모습,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했어? 북어로 표현하죠. 북어. 구체적 대상이고, 그렇죠? 요거 추상적인 대상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소재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맞죠? 북어의 인격을 부여했어요. 일상적인 소재를 동원하여 추상적인 주제를 형상화했다. 맞고요. 여기 얘기했죠, 쌤이 여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 이런 거 없죠. 정답 4번이네요. 4번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시장 전개한다. 네, 여기 청각적 이미지, 청각. 그지? 여기는 이런 거 시각, 그죠? 시각, 이런 건 시각이고, 그지? 이건 청각이고. 맞고요. 화자가 비판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변하는 전환이 나타났고요. 다음 문제. 이 시의 주제의식과 관련 지어 볼 때 기억에서 미음지 성격이 다른 것은? 네,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입을 벌리 요것만 비판하는, 그지? 비판하는 입이죠.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침묵하는 것들이죠.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다음 시입니다. 이 꽃,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 요거는 아주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이죠. 1950년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지금도 많이 좀 감상되기도 하고 패러디 시도 많이 쓰이고
네, 진짜 대표작이죠. 정말 이런 시 하나 쓰기 어렵죠. 대표작 하나 남기기 어려운데 이분은 이렇게 대표작을 남겼죠. 네,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참고적으로 이 시는 네, 주제 먼저 얘기해 줄까요? 존재의 본질. 주제 이렇게 써줄까? 어려우니까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을 이렇게 소망한다고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내가 뭘로 내 본질이 뭐냐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내가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로서 존재하냐 이런 거죠. 자, 내용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인식하기 전. 그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 없이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질 없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거는 의미 부여가 됐죠. 의미 부여. 본질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인식. 존재 인식했죠. 그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은 이제 의미 있는 색깔 좀 바꿀 걸 그랬네. 그냥 합시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 빛깔과 향기 자신의 본질이 내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런 소망을 표현한 거, 소망. 그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건 이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존재. 그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도 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다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고 인식이 되고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것도 내 본질에 알맞는 진짜 내 모습에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서로에게 그것도 서로에게 그죠? 함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도식화 시켜서 조금 해볼까? 뭐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보세요 한번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 몸짓 요거 있죠. 요거는 어땠어? 좀 의미 없었지. 의미 없음. 내 꽃 인식해줬을 때 그치? 꽃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됐죠. 그치? 눈짓 이 눈짓 봐봐. 이 눈짓은 서로 의미 있는 존재죠. 존재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몸짓은 싫고 꽃이 되고 싶고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시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소망을 간절히 염원하는 어조를 활용한다. 맞죠? 존재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맞죠?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존재론적 인식 맞죠? 존재하긴 하는데 본질을 표현하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맞고요.
네,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요건 없죠. 정답이 4번입니다. 반복 통해서 강조하는 거 맞죠? 자, 기억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억은 어 우리 존재의 본질이었잖아.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풀어봤어요. 또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막상 처음 감상했을 때는 애매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그것도. 다음 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시입니다.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이 황동규 시인의 대표 시 중에 하나죠. 즐거운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기 전에 얘기를 이제 하자면 주제 먼저 얘기해 주자면 사랑의 간절함, 과 이제 불변성에 대해 고백하는 내 사랑이 이만큼 간절하고 이만큼 변하지 않을 거다. 요걸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특징이 딱 보이지 않아. 특징. 뭐 이거 읽기도 전에 딱 쳐다보자마자 하나 보여요. 서술식으로, 그죠? 써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산문시라고 합니다. 산문시. 산문시라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내용 봅시다. 내 그대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을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왜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자, 보세요.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래. 마치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대가 힘들 때 내가 이 사소함으로 불러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실 근데 정말로 내 사랑이 사소할까요? 사랑, 사소함? 사실 사소하진 않겠지, 그치? 속마음은 내 사랑은 굉장히 이제 진심이고 크고 진짜 사랑이고 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부러 사소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의미와 표현이 반대됨, 의미와 표현이 반대되는 것을 보고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반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특징이 반어적 표현이 쓰였어요. 반어적 표현. 이게 아주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기다림으로 바꿨대, 사랑을요.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이거 보세요. 네,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아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죠. 시련. 사랑의 시련.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한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퍼붓고 사랑의 불변. 네. 다시 쓸게요.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변하지 않음. 사계절이 계속 돌고 돌듯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죠?
정답 1번이 그래서 민요적 율격 없습니다. 산문시죠. 역순행적 구성, 뭐 시간을 막 순행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과거, 미래라든지, 뭐 과거, 미래, 현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을 다양하게 배열해서 표현하지 않았죠. 이별에 대한 체념적 태도 없습니다. 역설적 표현에 대한 이상향 표현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성애꽃입니다. 최두석의 성애꽃. 네, 이 시는 미리 이제 얘기하자면 시내버스 창에 핀 성의 꽃을 통해 서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다 보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잖아. 그럼 이렇게 입김을 불면 여기 막 겨울에 창에 막 김이 서리잖아. 이 성에가 끼잖아. 이 그 숨을 내뱉으면 따뜻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꽃이라고 표현한 거야. 성의 꽃이라고. 알겠죠? 뭔지 알겠죠? 이 서민 버스 타면 거의 다 서민들이죠. 부잣집 무슨 막 재벌 뭐 지배계층이 버스 타진 않으니까 새벽에 이 서민들의 입김이 담긴 그 성의 꽃을 보고 서민들에 대한 애정, 뭐 연민, 뭐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내용 봅시다. 어떻게 표현했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한 치장, 요게 바로 성의 꽃입니다. 엄동혹한일수록, 엄동혹한, 힘겨운 시대상황이죠. 힘겨운 시대. 살기 어렵다는 거지. 선연이 피는 성의 꽃. 이 성의 꽃은 네. 색깔을 바꿔서 네, 성의 꽃은 추운 겨울에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피는 서민의 삶의 숨결을 표현합니다. 삶의 숨결을 나타냅니다.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서민들이 힘을 내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네, 그냥 서민들이죠. 서민들. 다 서민들이에요. 입길과 숨결이 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서민을 아름답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서민에 대한 애정. 이렇게 지우고 다 했을까요? 서민에 대한 애정. 그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녀보고 다시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에 취하고 여기 아니죠. 다시 할게요. 네. 서민을 이해하려고 서민을 이해하려는 하려함. 그죠?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이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아름다운데 차갑다.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죠.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표현. 역설적 표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설적 표현이란 이제 모순적인 표현 속에서 진실, 뭐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게 이제 역설적 표현입니다. 차가운데 아름답다. 뭔가 좀 좀 모순적이잖아. 근데 그 힘겨운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갖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내가 취한다는 거지.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잎을 지우고 이마를 대본다. 자, 이런 게 다 서민을 이해해 보려는, 그죠? 서민 이해, 다시 쓸게요. 네, 네. 서민을 이해하려. 2조 2, 이게 1이고, 그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요거는 갑자기 좀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뭔가 내용이 바뀌었어.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요게 이제 뭐냐면 감옥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뭔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화자와 단절돼 있죠. 그래서 뭔가 근데 옳은 일을 하다가 투옥된 것 같아. 억울하게. 그죠? 그런 친구를 떠올리면서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꽃에서 이 창은 어떤 의미일까? 옆에다 쓸까요? 창.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죠. 통로가 되고, 그리고 성회꽃이 성회가 생기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느낍니까? 민중들, 서민의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죠. 매개체, 그죠?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창은 그런 역할을 하고, 성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성에는 이제 그 어떤 서민의 입김, 숨결이고, 새벽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서 맺게 되는 어떤 숨결과 입김이니까 서민의 정열적인 삶, 그죠? 삶이고, 또 어떤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잖아. 화자의 공동체 의식. 이걸 느끼게 하는 어떤 물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화자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여기 있지? 삶의 아름다운 표현한다. 맞고요. 성의 꽃은 힘겨운 삶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서민의 삶을 나타낸다. 맞고요. 액자식 구성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액자식 구성은 어떤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그죠? 이런 게 액자식인데 이런 거 없죠. 4번 암울한 현실로 인해 친구와 화자의 단절을 표현한다. 여기 나오지, 여기. 그치? 단절. 여기 단절. 그치? 5번 성애를 통해 화자는 서민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 방금 얘기한 여기 있지. 공동체 의식,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내버스 창에 핀 성애꽃을 통해서 서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민중과 서민의 아름다운 삶을 느끼고 서민의 어떤 정열적인 삶을 예찬하는 그런 시가 이 성애꽃입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시까지 봤어요. 전부 모든 시를 다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대표작들만 봤는데 사실 못한 시들이 많습니다. 나올 만한 시인데도 어떤 시간 관계상, 어떤 영상의 한계상 해석을 못한 시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집을 하나 사서 따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한 7월쯤에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쌤이 만들어서 출제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각자 노력이 필요하니까 꼭 책을 사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시는 이 영상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현대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